현재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산업의 메인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는 기존 시장의 강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서 급변하게 바뀝니다. 마치 과거 2G폰의 강자였던 노키아가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혁신 제품에 의해서 몰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동차 업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변화의 바람을 테슬라가 일으키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강국 혹은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동안 구축해왔던 이미지, 기술력, 파워 등을 유지하려고 자본과 에너지,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죠. 특히 폭스바겐 그룹의 경우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견제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각종 매체에서 최고의 전기차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문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기사에서 미안 일론 머스크,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인 현대차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실제로 올해 5월까지 현대차 그룹이 선보인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6가 미국 시장에서 21,567대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기업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서치 전문기관 에드먼즈의 조지프 뉴운 부사장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딜러들이 재고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현대차의 성과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만년 2등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던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의 라이벌로 부상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장에서 이루기 힘들었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전기차 시장에서 구축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세계의 탑급 회사들의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뉴 오토 전략을 내세우면서 부분별로 새로운 경쟁사를 정의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 현대, 스텔란티스, 니오 등이 꼽히면서 이제는 벤츠나 포드 같은 전통적인 제조사가 더 이상 자신들의 경쟁사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기차는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배터리 견제였습니다. 차량용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이자 심장이면서 전기차 가격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수익성과 향후 시장 지배력에서 중요한 소부장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의 경우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나 품질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거나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진출하기도 하죠.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움직여서 배터리 산업을 개발 육성 계획을 세우고 비즈니스 관계까지 맺기도 하는데요. 폭스바겐의 경우 LG, 삼성, SK, 국내 3사와 중국 CATL, 스웨덴의 노스볼트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겠다고 선언을 했으나 지난해 3월 파워데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각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유럽과 중국 기업들이 손을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배터리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큰 충격을 준 발표인데요. 이처럼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이 한국의 배터리와 거리를 두는 것은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파워데이 이후 폭스바겐은 다수의 중국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 라인까지 재정비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재구축한 폭스바겐이 어째서인지
다시 한국에 배터리를 만들어줄 수 없냐며 다시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계획했던 중국 기업들과 노스볼트와의 합작사들의 기술력이 폭스바겐 그룹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부터 각형 배터리 개발에 착수해 왔습니다. 라인업 강화를 통해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그동안 원통형과 파우치형만 생산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까지 양산에 성공하면 세 종류의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는 획기적인 사례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띌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원통형과 각형 배터리만 생산하고 SK의 경우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었지만 SK도 각형 배터리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각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LG와 SK가 각형 라인업을 갖추는 것은 폭스바겐 그룹의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배터리 업계가 폭스바겐의 움직임에 민감한 것은 폭스바겐 그룹이 테슬라를 넘어 전기차 시장 1위에 오를 수도 있는 세계 최대 완성차 그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한국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면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중국 기업과 합작사의 기술력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각형 배터리 탑재 비율을 낮추고 파우치형 배터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번에는 LG와 SK 등의 각형 배터리 양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의 CATL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업체는 내수용, 낮은 기술이라는 딱지를 떼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CATL이 한국 배터리사가 주력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에도 도전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상대도 안되던 회사였던 CATL이었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에 기술력과 시장 확보를 해냈는데요. 그와 함께 한국에서는 배터리 기술 유출한 직원 등이 96명이 검거되면서 한국 국가혁신기술안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기업이 갑자기 부상하거나 급격하게 기술력이 좋아지면 한국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성행한다는 것인데요.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첨단 산업을 지켜내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제발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일당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 모두 기술자들을 대우하고 원청과 하청 둘 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한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에게 더 이상 시장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